이번 주말에 가장 화두가 뭐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딸 문다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에 누가 적시되어 있습니까?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조만간에 문재인을 당연히 검찰이 소환조사할 것이고, 그때 소환조사하는 문재인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나가니까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왜곡. 두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 일단 당사자인 문다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거지 압색에 그 돌 누가 던졌나? 왜 하필 내가 맞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냥 딱 잘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돌 당신이 던진 거고요. 당신이 던졌으니 그 돌을 당신이 맞아야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문다희가 아버지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불쌍한 척을 그대로 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웃긴 건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자, 민주당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해요.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지긋지긋한 똑같은 말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가장 웃긴 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그냥 이거 문재인 엄호하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문재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탄하는 척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이재명이 정말 문재인을 방탄하고 싶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사검사와 관련 4명 탄핵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헌재 재판에서 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해야지 이재명이 정말 진심으로 문재인을 방탄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도 사실상 문재인을 방탄하는 척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문재인의 엄마 윤건영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의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를 했다. 상식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검찰이 압수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다의 아들내미의 아이패드까지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다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거 이미 제가 한번 팩트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올해 1월 달에. 자, 올해 1월 달에 검찰이 문재인 사위와 관련된 압수색을 했었어요. 자, 그때도 민주당이 뭐라 그랬었냐? 문재인 정권 출신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무도한 정치 보복이라 말하며, 그때 당시에도 윤건영이 말했냐?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그때도 실제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당사자 휴대전화가 아닌 노모 휴대전화를 어쩌고저쩌고 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특히 아들이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대명천지 이런 일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잘 보세요, 신규 여러분들. 윤건영이가 아들 태블릿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문재인 사위를 압수색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아들 태블릿 얘기를 또 언제 하는 겁니까? 문다의 집을 압수색했을 때. 왜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까? 다른 사안인데? 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되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문다혜와 문재인 사위는 이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한 것으로. 그런데 윤건영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사위가 압수색을 했을 때도 문다혜 아들내미 태블릿 얘기를 했고요. 문다혜가 압수색을 당했을 때도 문다혜 아들내미 태블릿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내미 태블릿이 뭐 이렇게 많아. 네?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했던 얘기를 올해 9월 달에, 8월 달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왜곡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서 프레임 씌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자,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전주지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손자 아이패드 압수한 바 없다. 음해성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설령 문재인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색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아이패드를 문재인 손자 혼자 썼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확답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문다희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혐의를 검찰이 포착을 했고 다른 곳이 아니라 사법부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건희가 주장하는 건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선전선동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의 전형적인 것. 첫 번째, 사실을 왜곡. 두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무언가를 되게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그걸 끌어올리는 게 저의 역할이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검찰이 문다의 자택뿐만이 아니라 어디? 문다의 소유의 제주 별장도 압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별장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군데만 압수색을 한 게 아니라 두 군데를 압수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서울에 있는 집, 문다의 제주 별장까지 검찰이 압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생각할 때는 이 제주 별장도 뭔가 검은 돈이 들여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서 이거를 압수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퍼즐을 맞춰야 되겠고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실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지금 원래 누구 거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송기인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기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주 별장을 문다혜가 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냐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천만 원. 자, 그럼 우리 일단 송기인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송기인이. 자, 송기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문재인의 멘토. 더 나아가서 이낙연에 이어서 김두관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바로 송기인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친문 진영 정치인들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제주도 별장을 문다혜가 3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웃긴 건 무엇이냐. 실제 문다혜가 이 별장을 산 날짜가 언제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 등기 날짜를 보면 2022년 7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입니다.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문다혜가 송기인 소유의 제주 별장을 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다혜가 임대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별장을 빌려주고 그와 관련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관리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이 임대 수익을 관리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들? 문재인이요. 퇴임했어요. 퇴임한 사람이 그것도 딸내미가 문재인 정권 출신 행정관을 데려다가 임대 수익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의심 속에서 검찰이 지금 이와 관련된 압수색을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뭡니까? 문다혜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느냐? 3억 8천만이란 돈을 가지고 송기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 그것도 제주도 별장을 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이라는 것을 마련할 때 별장부터 삽니까? 내 집부터 마련합니까?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 여윳돈이 생길 때 별장이라는 걸 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임대 수익 낼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다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3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뭐 했다고요? 송기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별장도 샀다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 별장도 검찰이 압수색을 했다고요. 얼마짜리? 3억 8천만 원짜리를.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와 관련돼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문다혜의 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부동산을 팔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실제 시간 순서대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추적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전제 조건으로 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긴 누가 연결돼 있습니까? 이상직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문다의 가족이 이상직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2억 2,300만 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억 2,300만 원 넘는 돈을 지금 문다혜가 실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뭘 하고 있습니까? 문다혜가 청와대 직원들이랑 수상한 금전거래를 했다라는 것. 무려 3차례나. 자, 그리고 이러한 금전거래들이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문다혜가 태국에 머물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 그 돈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문다혜가 집을 살 때 썼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 우리가 깔고 지금부터 문다혜의 부동산과 관련된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문다혜가 지난 2021년 2월 5일에 양평동 집을 팔았습니다. 무려 9억 원에 팔았어요. 1년 9개월 만에 차익을 1억 4천만 원을 낸 겁니다. 자,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았는지.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원래 문다혜와 문다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구기동 자택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보시면 원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가 있었어요. 2010년 5월 3일만 하더라도 문다혜의 남편인 서창호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1일 날 이걸 문다혜로 소유주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뭐 한 겁니까? 2018년 7월 10일 날 문다혜가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문다혜의 구기동 빌라 증여 매매 해외 이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크게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무엇? 2018년 7월 10일 날 문다혜가 제3자 오모 씨한테 5억 1천만 원에 판 것. 두 번째, 그렇게 판 이후에 문다혜 가족들이 어디 간 겁니까? 태국으로 간 것. 그리고 뭘 한 겁니까?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의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었고 얼마 받았다고요? 2억 2,300만 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퍼즐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문다혜는 구기동 빌라를 갖고 있었는데 그 구기동 빌라를 오모 씨한테 5억이 넘는 돈에 팔았고 그 판 직후에 문다혜가 어디 갔다고요? 태국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얼마 받았다고요? 이상직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 문다혜가 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하나를 매입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양평동 다세대 주택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양평동 다세대 주택. 자, 실제 요것도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날짜와 금액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문다혜가 이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언제 샀습니까? 2019년 5월 13일 날 실제 계약서를 쓴 거예요. 2019년 5월 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잘 보세요. 무려 7억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문다혜가 어떤 걸 갖고 있었다고요? 구기동 빌라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구기동 빌라가 원래 얼마였다고요? 구기동 빌라가 5억 1천만 원이었다고요. 5억 1천만 원. 그런데 지금 문다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양평동 주택을 샀는데 이 양평동 주택은 얼마라는 겁니까? 7억 6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문다혜가 2018년 7월 달에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다혜가 태국에 있을 때 2019년 5월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얼마에 샀다고요? 7억 6천만 원 주고 샀다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2억 5천이 비잖아요. 2억 5천이. 2억 5천만 원 돈이 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2억 5천이 비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바로 이게 드러난 거죠. 이상직이 문다혜 가족한테 2억 원이 넘는 돈을 줬다라는 것. 그래서 검찰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 구기동 빌라와 양평동 자세주택을 팔고 사는 과정 속에서 2억 5천만 원이 비는데 그 2억 5천을 누가 맞춰준 겁니까? 이상직이
문자인 사위 특혜 채용으로 맞춰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문다인은 뭐라고요? 청와대 직원들과 수상한 돈 거래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문다혜가 태국에 머물 때 그 청와대 직원들과 금전 거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어디에 쓰였다라는 겁니까? 집을 살 때 썼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퍼즐 맞춰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문다혜의 구기동 빌라, 문다혜의 양평동 주택, 그 집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또 퍼즐로 맞춰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춰지는 겁니다, 신규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문다혜의 뭡니까? 그 제주도 별장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주도 별장. 자,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별장이 얼마짜리라고요? 3억 8천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문다혜가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산 것도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3억 8천만 원짜리 제주도 별장까지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의심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실제 2억 원이 넘는 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주 별장과 관련된 문제까지 문다혜와 연관성이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기동 빌라, 양평동 주택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 잘 보십시오. 문다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 2021년 2월 5일 날 얼마 주고? 9억 원 주고. 시세 차익 얼마라고요? 1억 4천만 원이라고요. 1억 4천만 원.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문다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타이밍이 이거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 잘 보십시오. 자, 문다혜가 양평동 집을 팔고 나서 실제 태국에 들어오고 나서 살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 곳이.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거주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문다혜가 구기동 빌라를 팔고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태국에서 양평동 주택을 샀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뭐 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양평동 주택을 팔았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에 살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문다혜가 뭐 했답니까?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다는 겁니다. 1년이 넘게. 자, 실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다혜가 자기 집을 팔고 청와대에서 거주한 거예요. 이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문다혜는 뭐 했습니까?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도 어디 살았어요? 문재인의 양산사저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실제 문다혜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더 나아가서 문다혜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문다혜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의식주와 관련돼 가지고 돈 들인 게 얼마나 될까요? 돈 들인 게. 네? 실제 우리는 구기동 빌라도 봤고요. 양평동 주택도 봤고요. 그 이후에 문다혜가 청와대 살았고 문재인의 사저 살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겁니다. 문다혜가 의식주와 관련돼 가지고 돈 들인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검찰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축적된 부를 가지고 문다혜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시죠? 구기동 빌라, 태국 이주, 양평도 매입, 양평동 매수, 청와대 거주, 그리고 제주 별장. 자, 여기까지 우리가 퍼즐을 좀 맞춰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이 문다혜의 자택뿐만이 아니라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되시는 거죠, 친구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정숙입니다. 김정숙. 자, 얼마 전에 제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실제 FIU가 뭐 했다고요?
김정숙, 문다의 이상 거래를 검찰에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김정숙이 3쿠션 쳤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김정숙이 문다한테 직접 건네야 될 돈 5천만 원을 누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문다한테 건네줬고 그걸 뭐 했다라는 겁니까? 또 부동산 매수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후속 보도냐? 바로 이겁니다. 김정숙이 친구에 5천만 원을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실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이 지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지인을 데려다 검찰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었다라는 겁니다. 김정숙 친구에 5천만 원 주면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라고. 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재밌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을 대신해 문다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김정숙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했는데 검찰은 김정숙에게 딸한테 돈을 좀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문다희에게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명의를 땡땡땡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이 친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문다희한테 5천만 원 좀 붙여달라. 친구가 그 부탁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붙여줬으면 안 걸렸을 뻔했는데 뭐랍니까? 무통장 입금하면서 땡땡땡 김정숙이라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놓고 김정숙이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검찰이 포착하고 뭐 한 겁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숙이 A씨한테 돈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들은 청와대 직원들이 니들 무슨 뭐 셔틀입니까? 돈 셔틀이에요? 아니 어떻게 뭡니까? 엄마나 딸내미나 똑같아. 엄마도 청와대 직원 통해 돈 보내. 딸내미도 뭐 했습니까? 청와대 직원 통해서 뭐 했습니까? 돈 보냈잖아요. 무려 3차례나. 네? 무슨 청와대 직원들이 니들 돈 보내는 용도예요 이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정숙이 한 짓이나 지금 문다희가 하는 짓이나 똑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뭐까지 포착을 했냐면요. 이런 것도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다희에 석연치 않은 동문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문재인에 져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한 곳이 문다희한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아 출판 관계자를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출판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냐? 검찰에서 문다희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 원을 줬고 나머지 5천은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일단 두 가지 다 말해볼게요. 아니 책 하나 디자인 해주는데 2억 원을 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팔아서 2억 원 벌기도 힘들걸요? 두 번째, 이 5천만 원을 그냥 빌려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고 실제 이 돈을 왜 줬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정숙이 뭐 했다고요? 친구한테 5천만 원 누구한테? 문다희한테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출판사가 누구한테? 문다희한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어떤 돈입니까? 현금입니다. 현금.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직접 건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세금이 안 붙게 되는 거예요. 세금이. 왜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을 주면요. 뭐가 붙어요? 증여세라는 게 붙습니다. 증여세.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돈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문재인의 출판사가 문다희한테 돈을 과정 속에서 실제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돈 거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증여세를 안 내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탈루예요. 그것도 어떤 탈루? 꼼수 탈루입니다. 꼼수 탈루.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종부세 폭탄 만들어준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집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국민들도 악마화시켰던 게 문재인이라고요. 이런 문재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탈루를 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와 관련돼서 세금 다 내야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퍼즐 맞춰봤습니다. 자, 어떤 퍼즐 조각들이 끼워 맞춰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지막 퍼즐 맞춰야죠. 누구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관련돼서.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자, 왜냐?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문재인 딸내미가 압색을 당했대. 심지어 이게 자택 압색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라고요? 자택 압색이 아니라 제주도 별장도 압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색 영장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 그냥도 아니고 뇌물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형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요. 아니, 왜 논평을 안 내요? 왜 논평을 안 냅니까? 제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 문재인 그리고 문다혜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논평을 안 냅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 문다혜 압수수색 소식이 들린 게 언제냐? 8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논평이 없어. 문재인의 미음자가 안 나와요. 미음자도. 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아니 설마 이원석처럼 신중한 겁니까? 안 신중해도 돼요. 네? 언제까지 신중하려고 그럽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논평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뭐라는 겁니까? 할 일을 안 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논평 안 내. 실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기승전,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데도 논평을 안 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문재인 딸내미와 관련된 자택 압수수색, 더 나아가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도 왜 논평을 안 내는지 저는 참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빨리 논평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